파리의 한 대학교 한국인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토론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뼛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손을 들고 발언하는 한국인 여학생.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르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파슨스 파리 패션 디자인 학과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파슨스 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학교 중 하나로 여기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고 저도 그런 학생들과 함께 패션을 공부하고 있죠. 매년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패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파리에 오고 그중에는 저처럼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주로 프랑스나 유럽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편이에요. 저희끼리는 수업 후에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평가하곤 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왔어요. 반면에 학교에 있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와 어울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들과 친해지려는 시도를 한 적은 없었죠. 그냥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패션을 이해하는지 궁금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션 역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최근 한국이 세계 패션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는 이제 글로벌 패션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한국?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솔직히 한국 패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였고 패션에 있어서는 파리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 한국을 알아야 할 필요성조차 못 느꼈죠. 그날 교수님은 우리에게 팀 프로젝트를 내주셨습니다. 각 나라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제였죠. 저는 팀 명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와 같은 팀원이 된 한국인 유학생 지연 때문이었죠. 평소 지연은 수업 중에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언제나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하고 독창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솔직히 말해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패션의 중심지 파리에 와서 공부하면서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다니라고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지연이 우리 팀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단정짓게 됐습니다. 지연은 평소에도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동안 저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주도해야겠군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과연 지연이 패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프로젝트에 어떤 기여를 할지 의문이었어요. 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우리는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팀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제 의견이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존중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고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죠. 다른 팀원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우리는 곧바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전통적인 패션 요소를 현대적 디자인에 어떻게 녹여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주로 유럽의 전통적인 실루엣과 소재들을 활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에 집중했어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의 도중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지연은 그저 메모를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에도 조용했던 지연이었으니 패션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연, 혹시 너도 의견이 있어?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실 정말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예의상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디자인을 구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한복의 곡선과 직선이 잘 조화를 이루는 점을 현대적 실루엣에 결합하면 새로운 트렌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한복이 어떻게 현대적인 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스타일과 평소 태도를 봤을 때 그녀의 아이디어가 특별히 매력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연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제 주도대로 이끌어갔습니다. 팀원들도 별다른 반응 없이 결국 제 의견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죠. 발표 준비 과정에서도 지연의 아이디어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는 전통적인 유럽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자신 있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디자인 컨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발표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이 프로젝트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할 계획이었는지 더 듣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 지연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발표에서도 그녀가 주도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이 되었죠. 교수님이 던진 질문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하면 팀 전체의 평가가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패션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의상의 특징적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현대적 실루엣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예를 들어 한복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곡선은 우아함을 상징하며 이를 현대적이고 직선적인 테일러링과 결합함으로써 구조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려고 했습니다. 지연의 설명은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고 심화된 내용까지 잘 짚어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교수님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함으로써 우리가 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대답에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발표를 주도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그리고 지연이 그저 조용한 학생일 뿐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저의 오만함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없었다면 교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팀의 평가도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대답 덕분에 우리 팀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것처럼 보였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우리 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특히 심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팀원들이 모두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참여한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칭찬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지연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답 덕분에 팀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차분하고 성실한 답변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었고 팀 전체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팀원들은 지연의 의견을 처음부터 배제하려 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하지 않았죠. 우리가 틀렸었구나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학교 식당에서 지연을 보게 되었어요. 지연은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지연, 같이 밥 먹어도 될까? 라고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바로 사과했습니다. 오늘 발표 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팀이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너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클레르. 팀워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연은 우리가 그녀를 배제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해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지연에 대한 제 편견과 오만함을 깨달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 솔직히 내가 패션을 보는 관점이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걱정됐어.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너희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패션이란 것이 단순히 개성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을 공유한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도 팀의 결정이고 나는 그걸 존중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의 생각은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협업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과소평가했었고 그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야 알겠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너의 관점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 앞으로는 내 의견을 더 존중할게. 그리고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클레르. 사실 나도 너랑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 패션에 대한 너의 생각이 궁금해.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동료로만 봤던 지연은 이제 패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배울 점이 많은 친구로 느껴졌죠. 저는 그제서야 한국에 대해 그리고 지연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연,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 내가 말한 한복의 곡선과 직선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패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언젠가 너랑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방학 때 한국에 가게 되면 나랑 같이 갈래? 한국의 패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고 지연과 함께할 시간도 설레었어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지연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저에게 K-팝과 드라마 외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우리가 탄 비행기는 한국의 항공사였는데 처음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공항의 디자인, 그리고 비행기 내부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의 디자인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죠. 여기 인천공항이 한국의 관문이야.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곳이니까 아주 신경 써서 디자인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숙소 걱정을 하지 말라며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죠. 지연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날 저녁에는 김치찌개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저였지만 한국의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는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었죠. 매콤한 국물과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조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저에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전날 한국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죠.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그럼
각자 준비하고 바로 나가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먼저 준비를 마쳤고 지연이 옷을 고르러 간다고 하기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연은 자신의 방이 아닌 복도 끝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따라가 보았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조용히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길게 늘어선 행거가 가득했고 수많은 화려한 색감의 옷들이 마치 패션 매장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각종 장신구와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마치 귀금속 매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색색의 목걸이, 반짝이는 귀걸이, 다양한 모양의 팔찌들까지. 그 광경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여기 뭐야? 이게 전부 내 거야? 지연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건 내 드레스룸이야.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 옷도 점점 많아지고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모으게 됐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닌 거야? 나는 솔직히 내가 옷에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어. 꾸밀 줄 모르는 줄 알았다고. 지연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공부를 하러 간 거지. 내 옷을 자랑하러 간 게 아니잖아. 나는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주로 편한 옷만 챙겨갔어. 그렇게 해야 집중도 잘 되고 다른 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 그 순간 저는 지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패션에 진심인 친구였던 거예요. 옷이나 외모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옷을 고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마쳤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오는 지연이를 봤을 때 지연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꾸며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연의 옷과 메이크업은 완벽하게 어울렸고 그날의 그녀는 마치 패션쇼의 주인공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지연, 정말 아름다워. 너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멋져.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클레르, 너도 정말 멋져 보여. 이제 나가자. 동대문에서 멋진 하루를 보내자라고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고 그곳은 그야말로 패션의 천국이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둘러싼 수많은 종합 쇼핑몰과 수많은 상점들을 구경하며 한국이 패션의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지연은 저에게 서울 패션위크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여기가 한국 패션 산업의 중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패션위크가 열리는데 한국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지. 패션위크 주에는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과 모델, 인플루언서, 그리고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패션 런웨이처럼 느껴질 정도야. 아마 서울 패션위크가 9월에 하니 그때도 같이 한국으로 구경 오는 건 어때? 지연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패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저는 당연히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연에게 그러자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비율이 좋은 여성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가 입고 있는 코트와 이너의 원단과 컬러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연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한국의 모델 아냐? 저렇게 비율이 좋고 옷도 잘 입는데 분명 모델일 거야. 그렇지? 그 순간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모델이 되는 게 쉽진 않아. 엄청 경쟁이 강하거든. 내가 봤을 땐 일반인 같아. 우리처럼 옷을 사랑하는 패션 피플.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파리를 돌아다니던 지연이 한국에 와서 180도 바뀐 모습에도 감탄했는데 한국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마치 패션쇼에 나올 법한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곳이야 말로 패션의 성지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홍대라는 젊음의 거리였죠. 홍대는 동대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대에서는 개성이 넘치는 패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고 마치 거리 자체가 거대한 아트 갤러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패션 소품들을 쇼핑했고 한국 패션의 독창성에 계속해서 감탄했죠. 파리에서 본 적 없는 디자인과 감각이 홍대에 넘쳐났습니다. 그 후 지연은 저를 셀프 스튜디오에 데려갔습니다. 셀프 스튜디오는 마치 개인이 화보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마치 내가 모델이 된 것처럼 말이야. 지연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모델처럼 포즈를 취해봤어요. 그 순간 나는 마치 패션 잡지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트렌드에 푹 빠져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처럼 세련되고 감각적인 장소였어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가로수들이 거리를 더욱 예쁘게 꾸며주고 있었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얼마나 패션에 진심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스타일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압구정으로 갔습니다. 압구정은 고급 패션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였고 마치 패션 피플들의 성지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압구정의 한 루프탑 바에서 술을 한잔하며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패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더 황당한 건 지연은 늘상 있는 일인 것 마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연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한국의 수많은 패션 매거진과 SNS 매거진에서 스트릿 패션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포토와 글을 올린다고 하며 같이 찍자고 했죠. 저는 얼떨결에 지연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작가는 고맙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거기엔 SNS 계정이 적혀 있었죠. 지연은 제게 말했어요. 이제 곧 우리 사진이 이 계정에 올라올 거야. 저는 SNS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유명 SNS 매거진이었고 게시물에는 수많은 패션 피플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지연은 웃으며 얼른 집에 가자고 했고 저는 웃으며 지연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한국의 패션과 문화를 알게 되면서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한국 패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 파리에서 본 적 없는 독창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느낌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너와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 패션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걸 함께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패션을 더 깊이 배우고 파리와 한국을 오가며 동서양을 아우르는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과 파리의 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패션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한국 패션의 미래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2025 서울 패션위크를 즐기기 위해 다시 지연과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패션을 더 깊이 있게 즐기고 공부하여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어우러지게 섞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인생의 목표를 잡게 해준 지연과 한국의 패션 피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브랜드로 서울 패션위크에 오는 날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패션이 파리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미 한국의 유명인들이 파리의 패션 브랜드의 뮤즈가 되어 활동 중이고 한국인의 패션 감각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화합으로 한국의 패션 사업이 더 번창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